풍신의 타로카드 이야기 16강 15번 악마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마카드는 15라는 숫자를 부여받았고요. 15는 1 플러스 5 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 조합을 나타내게 됩니다. 숫자 6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이 연인카드에서 나타나듯이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악마카드는 숫자 6번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조합된 숫자라는 겁니다. 즉 완성인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진정한 완성은 아니라는 건데요. 5라고 하는 숫자에 1을 더해서 6이 될 것 같지만 단순히 1과 5가 만난 것 뿐이라서 15라고 하는 숫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3번, 6번, 9번 하는 것들은 그 완성을 뜻하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숫자 6에 해당되는 악마카드가 1 플러스 5 그랬기 때문에 완벽하게 6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채워질 것 같으라는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 연인카드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악마카드는 이 사랑 또는 감정이라고 하는 완성, 이것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함, 이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욕망 또는 유혹,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5번 카드는 그런 의미에서 악마라고 하는 카드를 부여받았는데요. 이 악마라고 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 절제되지 못한 생활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어떤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잘못된 행위, 즉 선을 넘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마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스스로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타로카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양마카드가 상징하는 것들은 이 부분, 지금 이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서 사슬이 매어져 있잖아요. 이 사슬이 매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꽉 조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노예가 된 두 남녀가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되게 타이트하게 묶어져 있다면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타이트한 게 아니라 헐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마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스스로가 알고 있는 잘못된 행위, 이것을 상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와 신념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독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 그리고 중독, 음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불건전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악마 카드이고요. 대부분의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불륜이라든지 또는 도박이라든지 한탕주의, 이런 것을 상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범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한탕주의를 의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되겠는가 또는 도박을 하는데 이길 수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유혹이 되려면 가능한 것들이 보여져야지만 유혹이 되거든요. 따라서 악마 카드는 처음에는 돼요. 근데 끝이 좋지 않아요 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영혼까지 쏙 빨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난 작은 즐거움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악마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자면 안 좋습니다이지만 좋게 얘기하자면 작은 유혹은 작은 이득, 이런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르게 의미하자면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원하지 않는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해석으로 보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올바른 일은 안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일은 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즉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악마 카드가 나오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악마 카드라는 것은
이 카드가 나왔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요. 스스로가 강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녀의 목에 걸린 쇠사슬이 느슨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벗어나려고 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다만 늦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적당한 선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마약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담배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 끊고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마카드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악마카드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악마카드는 도박이나 유혹, 유흥 등의 의미에 있어서 상당히 즐거운 카드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마의 유혹은 곧 손에 잡힐 것 같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상당히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오늘 강원랜드 가는 건데 처음 하는 거란 말이죠. 돈을 벌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벌게는 해줄 겁니다. 근데 그 뒤가 문제겠죠. 그 돈으로 재미를 느껴서 계속 빠지게 되니 결국 패가망신할 겁니다. 즉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내 의지가 정말 박약해서 이렇게 뭘 쉽게 끊지 못한다 그러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가게 되니까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고요. 유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주 가무에 빠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없이 그냥 건강만 나빠진다거나 재정 상태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보편적인 것에 있어서 악마카드가 나왔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사를 갈 때 점을 쳤는데 악마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갔거든요. 근데 정말 집이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사는 동안에 결로라고 아시죠? 정말 집에 곰팡이가 많이 폈고요. 그 빌라인데 그 천장으로 물이 샜어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악마카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할 때 악마카드가 나왔다. 서류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정말 그럴싸한 서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정말 싸요. 좋은 집인데 싸요. 계약을 하고 들어갔더니 계약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악마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정방향일 때도 이러한데요. 역방향일 경우에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악마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카드를 여기서 보시면 이 카드를 뒤집었을 때 이 고리가 빠져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랫동안 묶여있는 것이 풀리냐라고 했을 때 악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온다면 풀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점을 쳤을 때 이제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이 있는데 올해중으로 풀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럴 경우 악마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풀리듯 하면서 풀리지 않던 일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결국 풀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동산 측면에 있어서 풀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도심지 중에 있는 녹지 이런 것이 풀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풀려요. 풀렸을 때는 한동안 헤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금단 증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이 어렵고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풀리긴 하겠으나 당장 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악마 카드의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묶여 있을 때 역방향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 부부관계를 물어볼 때 악마 카드가 나오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돼요. 그래서 막 구타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술 깨면 잘해주니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즉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술 먹어서 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개인데 개가 술을 먹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뭔가 이렇게 나한테 달콤한 걸 준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 카드가 나오면 경계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악마 카드의 상징은 역오망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별을 역오망성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은 악마의 상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손가락 2개를 붙이고 2개씩 붙이고 떼는 거, 이것이 악마의 상징, 이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벌거벗은 남녀 그랬는데 이것은 순결한 무죄를 뜻하는 거고요. 느슨한 쇠사슬, 그러면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구속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든 횃불,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죠. 이 횃불을 뜻합니다. 이 횃불은 그 열정을 파괴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보세요. 이게 횃불이라는 게 그렇죠. 올바르게 들었을 경우에 어때요? 오랫동안 잔잔하게 태울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 불이 치고 올라오죠.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즉 밝게 빛나지면 빠르게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되겠고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정의 파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로 된 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신성한 교류, 그리고 동물적으로 표현함, 탐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포도로 된 꼬리, 이것을 얘기를 하겠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탐욕 이런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불꽃으로 된 꼬리, 이것도 영적인 열이 동물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욕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욕과 탐욕 뭐가 다를까요? 정욕은 단순히 그 남자가 여자를 탐하는 욕심 이런 것을 뜻하고요. 탐욕은 남자가 주는 달콤한 그 선물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원하는 것은 여전히 다른 걸 얘기를 해요. 그 6번 카드에서도 나왔듯이 남자는 여자의 몸을 보고 여자는 그 미카엘을 봤잖아요. 가브리엘인가? 아무튼 그 천사를 보고 천사는 눈을 감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의 몸을 보고 여자는 악마를 보는 거죠. 악마는 뭐라고요? 달콤한 유혹. 이러한 유혹을, 달콤한 욕망, 상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마 카드의 기본적인 상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의미는 사악한 유혹, 남녀의 성기 이런 것을 뜻하고요. 육체적인 탐욕, 지나친 성욕, 그리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 중독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도박이나 마약 중독을 뜻하기도 하고요. 과도한 음주 가무, 스트레스, 불면증, 신경쇠약, 정서불안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또한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 주로 이제 좋지 않은 인연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는 없지만 늘 옆에 두면 처음에는 좋고 나중에는 나쁜, 이거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들이 돈을 처음에는 처음에 적게 빌려가고 많이 돌려줍니다. 선물도 사주고, 그리고 나중에 많이 빌려가서 잠적해버리죠. 이게 사기꾼인데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잘해주지만, 뭔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잘해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인연을 악마 카드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야 할 비밀이나 창피한 일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건모술수라든지 모략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복권 당첨도 포함이 되죠. 다만 쉽게 나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노력하면 속죄할 수 있는 잘못을 뜻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명예나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각 부분별로 악마 카드를 설명을 해보자면요. 애정점에 있어서, 이제 애정운에 있어서 악마 카드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잘 안 간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 없고, 그렇다고 다시 좋으려고 해도 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라고 할 때는 일단 헤어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이게 정상적인 사랑, 애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번이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5, 그래서 완성된 숫자 6을 상징을 하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거거든요. 즉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신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더 갈구해봐야 상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진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좋은데 스스로가 헤어질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사랑,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는 외면으로 보여지는 조건에 끌렸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아까 이사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집은 그럴싸한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뭔 얘기냐면 상대편이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돈을 잘 쓰는 것 같지만 어쩌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즉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접근했습니다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륜을 상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요, 또는 꽃뱀한테 물렸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정점에서 그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방향으로 나왔다, 그리고 긍정적이다, 주변 카드가 그렇다면 육체적인 탐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늘 나쁩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으로는 주변에 좋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는 욕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조건만 보고 만났다거나 이랬는데 주변에 있는 카드가 좋으니까, 왜냐면 카드가 순서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처음에는 조건이었지만 갈수록 괜찮네 라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뭔가 부족하고 또는 뭔가 조건에 의해서 만났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불륜이라든지 잘못된 만남만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만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올바른 상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의미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또는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자신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고통스럽더라도 거짓된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사랑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당분간 자신의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악마 카드의 역방향은 그 구속을 탈피한다는 의미이고요. 스스로가 잘못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을 과장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끝내야 된다는 거 안다라는 건데요. 애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분간 애인이 없더라도 참고 견디면 조만간 좋은 인연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애인 없는 사람이 악마 카드의 역방향을 뽑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던 과거의 연인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혼자서 지내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물운에 있어서 악마 카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방 큰 거 터진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즐거움이 더 많은 것을 잃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물운에 있어서 악마 카드가 나왔다면 적당히 하고 멈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요. 본전 생각이 나더라도 털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도 해보고 싶다면 짧게 치고 빠지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정방향으로 나왔다거나 긍정적인 카드가 주변에 있다면 일확천금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도박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복권을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잠깐 기분 좋게 했다가 더 크게 나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즉 빚을 내서 주식을 해도 될까요? 이런 거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고요. 투자를 할 건데 빚을 내야 될까요?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 노예라는 의미거든요. 악마 카드에 잡혀있는 남녀가. 즉 빚을 냈다면 금융기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그렇더라고요. 주식이 오르면 올라서 기분 좋으니까 주변에 술을 사고요. 주식이 떨어져서 기분 나쁘니까 또 술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 없이 빚만 남게 되더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는 하지 말아라, 치고 빠져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 또는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일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이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채를 썼다거나 또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습득하려고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잘못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깔끔하게 털고 일어나세요. 고생이 되더라도 조금만 참고 끊으세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마 카드의 역방향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당 증상으로 인해서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직업적인 면에 있어서 악마 카드, 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쾌락, 쾌감,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웨이터, 술집, 그리고 오락실 주인, 도박사, 카지노, 복권, 사채업 등과 관련되는 그러한 직업들이 잘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타로 카드는 이미지 리딩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을 묶어놓고 부려먹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그 술집, 그러면 술집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써서 하는 일, 아가씨 써서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유흥주점을 뜻하는 거고요. 도박도 그냥 도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 빌려줄 수 있는 도박을 하라는 겁니다. 즉 사기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타로카드에서 사기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카드인데,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 카드가 나왔으니까 사기치세요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점이 물론 그 바른 길만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해야겠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세요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악마 카드는 불법적인 일을 조장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일과 관련되는, 아니면 이제 중독성이 강한 식품을 판매하세요. 담배, 마약, 뭐 이런 거, 마약 팔면 안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을 판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거나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버는 일,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고요.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직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리한 욕심을 내면 오히려 안 좋게 풀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승진을 준비한다면 곧 손에 잡힐 듯 느껴지나 돈을 쓰면 승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써서 승진하겠다, 누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승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주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승진하고 나서 다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 썼다라는 게 밝혀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 쓰면 승진은 할 수 있으나 끝이 좋지 않아요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겠죠. 역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약점 때문에 승진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약점을 무시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낸다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승진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약점이 있어서 들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승진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왜? 이거 이제 그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힘들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다음에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직이나 이사에 있어서 악마 카드, 이제 계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일이 생겨서 이사나 이직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사를 잘 가더라도 그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빠뜨린 일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방향으로 나왔고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할 때 이사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면 계약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보통 이제 악마 카드 나왔을 때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기를 당하려면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시세보다, 근처 시세보다 뭐 한 5, 6천이 싸요. 혹하죠. 왜 그럴까 생각은 안 해보고. 근데 그게 함정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악마 카드의 단점이 두드러진 성향이거든요. 눈에 보여지는 달콤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달콤한 걸 제시해요. 근데 왜 그걸 제시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굳이 나한테 이쪽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악마 카드가 나오면 이직, 이사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역방향이라고 한다면 또는 부정적인 카드가 같이 나왔다면 이사에 대해서 망설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망설임이 안 좋은 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망설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깝지만 놔주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깝지만, 즉 이사 또는 승진 이런 거 아깝지만 내 손에서 놔줄 때가 됐어. 비록 이것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깝더라도 살포시 놔주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업점에 있어서의 악마 카드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편법을 이용한다는 건데요. 컨닝 페이퍼 만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족보를 구해서 공부했다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그럴싸하죠. 네, 이게 시험 성적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학업 성적을 올리는 거, 하지만 결과는 나쁘겠죠. 정방향으로 나가거나 주변 카드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통해서. 근데 나중에 들통나기가 쉬운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 카드가 나왔다고 해도 정방향이기 때문에 약점 잡힐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뭐 특별한 수가 있겠어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방향일 경우에 부정적인 방법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었다면 하지 마세요.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신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또는 고통스럽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건강점에 있어서의 악마 카드, 나을 듯 하면서 잘 낫지 않는 오래된 질병,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독성 질환이나 지나친 음주감으로 인한 질병,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병, 간경화, 불면증, 신경쇠약, 정서불안 등의 질병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요. 치료가 완료된 질병이라고 해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가 병원만 가면 안 아픈 경우들 있죠. 이것이 이제 악마카드의 특징이거든요. 질병을 물었을 때, 질병을 물었는데 악마카드 나왔다. 뭐 신병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아픈데 병원 가면 증상이 없어요. 안 아파요 하는 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은 스스로가 이겨내기 위한 노력 또는 자기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카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오고 주변 카드가 긍정적일 경우에 이 질병의 수준이 나쁜 건 심각한 건 아닌데요.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나을 듯 낫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활 리듬이 깨진다거나 그러기 쉬운 그런 카드이고요. 역방향일 경우에 이제 주변 카드가 부정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곧 나을 거예요. 주변에 부정적인 카드가 있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우선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악마 카드가 지금 이제 곧 나으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카드에 있어서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다면 나으려고 하는데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거나 다시 다른 병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 카드가 나온 것도 좋지 않은데 주변 카드가 또 나쁘게 나왔다면 벗어나기 힘든 이런 질병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장소적인 의미에서 악마 카드는
조금 음습한 장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뭔가 칙칙한 느낌이 드는 또는 퇴폐적인 분위기가 드는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뭐 흔히 술집, 나이트, 방송국도 왠지 좀 화려해 보이지만 이면은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런 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국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점집도 포함이 됩니다. 아, 이거 뺄까요? 점집. 예, 점집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이 있거든요. 점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제가 잘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는 않지만 이게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은행 그리고 투기장 그리고 오락실과 같은 대중적이면서도 물질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장소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방향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뭐 가까운데 또는 음습한 사고가 벌어질 만하지만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으니까 안 일어날 만한 그런 곳 어디예요? 방송국, PC방 이런 데서 크게 뭐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이상하게 또 가고 싶은 뭐 이런 쪽에서 중독성 강한 도박장이나 오락실 하지만 크게 드러난 피해가 나지 않는 곳 이런 것을 상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방향이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퇴폐적인 장소, 한번 가면 문제되는 곳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쭉 봤을 때 이제 여기는 없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자들 중에 뭐 오피를 갈 건데 또는 안마방을 갈 건데 괜찮겠는가? 당연히 병 걸리죠. 악마 카드잖아요. 처음에는 쾌락, 근데 나중에는 고통 그랬기 때문에 즐기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와서 단속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악마 카드 나오면 절대 가면 안 되겠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악마 카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탑 카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